대구랑 세종 이런 데는 굉장히 안 좋은 시간이 좀 길지 않았습니까? 이런 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세종 얘기부터 잠깐 하겠습니다. 네. 세종, 대구 미분양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4평 기준으로 한 10억 정도 가다가 이게 한 6억 5천 정도로까지 떨어진 뭐 이 정도 상황입니다. 한 30% 이상 하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격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 이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종시는 이 수급에서 보게 되면 인구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면서 늘어나는 지역이에요. 34만, 35만, 37만, 21년 말 기준으로 37만이에요. 이런 인구가 이제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 내려갔고, 그 뭐 일부 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전에서 유입되고, 청주에서 유입되고, 이런 이제 수요들이 진입되면서 인구가 늘어나는데 결정적인 것은 그동안 만 가구 전후에서 입주 물량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22년 작년부터 3천 가구 수준이에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25년 된 더 줄어요. 그래서 세종시는 수급에서 입주 물량이 이제 조금 줄어드는 시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세종시는 금리라든가 이런 재반 여건 상황이 개선이 되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반등이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바뀔 거로 예상이 된다. 그러나 대구는 입주 물량이 계속 많더라고요. 대구는 이제 세종시와 좀 반대예요.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구가 3만 6천 가구예요. 이 3만 6천 가구를 또 쭉 시계열로다가 소급을 하게 되면 역시 2006년 이후 다 물량이에요. 2008년 정도에 한 3만 가구 정도가 최고였는데 지금 이제 올해가 3만 6천 가구로 최고점의 입주 물량을 가지고 있어요. 내년도에는 이제 이게 뭐 한 만 가구 정도 줄어요. 그러니까 한 2만 5천 정도 되는데 이게 25년도가 되면 이게 한 만 가구 정도로 줍니다. 그래서 대구 시장은 2년간은 회복이 어렵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합니다. 여기에 이제 미분양이 거의 한 14,000 가구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이 14,000 가구는 수도권 전체 물량보다 많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세 군데를 합친 물량보다 대구 한 군데 미분양이 더 많습니다. 저는 이제 미분양을 분석할 때는 시군구까지 나눠서 아주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세분화되게. 그래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시도별로 분석하는 것도 좀 정교함이 떨어져요. 그래서 보게 되면 제일 잘 나가는 수성구가 제일 많아요. 달서구가 원래는 제일 많았었는데 초기에는 이 달서구가 이제 3등으로 내려오고 수성구가 이제 탑입니다. 결국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대구는 전체가 다 문제다. 그래서 단기간 내 회복은 쉽지 않을 거로 본다. 굳이 얘기하라면 2년 정도는 소화하는 과정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러면 25년 정도에 조금 더 개선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대구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미분양을 말씀을 드리면 미분양은 이제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요거 이제 다각도로 얘기를 해야 돼서 이 미분양에 대해서는 제가 칼럼을 하나 썼을 정도로 깁니다. 이 스토리가 긴데 우선 총량부터 먼저 접근을 하면 2월 말 데이터가 마지막 데이터이기 때문에 2월 말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7만 5천 가구 정도 됩니다. 전체 총량이. 이제 이걸 나눠보면 수도권이 12,000 가구, 끝자리 자릅니다. 지방이 6만 3천 가구. 자, 수도권이 굳이 비율로 따지면 제가 한번 계산해 봤더니 16.6%, 전체 17%밖에 안 돼요. 수도권의 미분양 물량이. 83%는 지방에 있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7만 5천 가구라는 총량을 가지고 이제 조금만 더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가장 위기였던 2009년도로 소급하게 되면 이때 미분양의 최고점은 2009년도 3월에 따진데 이때는 16만 6천 가구가 미분양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2배 이상이 되는 거죠. 지금 국토부에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 10만 원 정도 되는 돼야 완화나 개선책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결국은 과거에 이렇게 너무 많았어요. 미분양이. 7만 5천 가구만 가지고 물론 이게 단기간 내에 많이 늘어났어요. 최저점이 14,000 가구였는데 거의 뭐 한 2년도 안 되는 시점에 6만 가구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급격하게 올라간 건 또 맞죠.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7만 5천 가구에서 어느 정도 멈추고 있는데 이 멈추고 있는 이유는 분양을 안 해서 그래요. 분양을 안 하고 다 사업을 보류하거나 분양 시기를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7만 5천 가구에서 1월 대비 2월 달에 79가구 안 늘어났어요. 분양을 안 하니까 미분양이 확 축소됐죠. 이것도 이제 1년 전 대비 22년 1, 2월, 23년 1, 2월 이 분양 물량을 비교하면 분양 물량 자체가 대략 한 4분의 1로 줄었어요. 그때 한 4만 가구 분양했으면 지금 10,000 가구밖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안 늘어나는 거죠.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막 여러 가지 부동산 뭐 시장에 대한 금융이 PF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렵고 공사비가 올라가면서 건설사들이 쉽게 분양 계약을 공사를 못 해요. 중간에 막 분양가 대비 공사 단가 대비 또 추가적인 공사 금액이 막 올라가고 이런 걸 우려해서 착공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금융 PF 지원도 원활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복합적으로 아파트를 안 짓고 있다. 이거는 이제 또 이 총량에서 보면 또 우려되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분양을 안 하게 되면 3년 후에 4년 후에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거죠. 3년, 4년 후에는 3기 신도시가 입주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공백기가 있는 시점이라고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더 우려되는 거예요. 다시 서울로 돌아오면 재건축이 거의 뭐 앞으로 이제 2, 3년 안에 입주 물량이 끝난단 말이죠. 그러면 재건축은 없을까? 서울에서 입주의 그 물량 비중을 따지면 재건축 재개발이 80% 정도를 차지하는데 대개가 이 재건축 부분이 이제는 그 공백기가 오는 거죠. 입주 물량 공백기가. 재개발도 하고 있으나 재개발은 이제 아까 노량진 뉴타운 뭐 얘기를 했긴 했으나 제일 뭐 크다고 할 수 있는 한남 뉴타운의 추진 동력이 여전히 미지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성수 전략정비구역이라는 한강변 8,100가구제로 또 있는데 여기도 지금 아직 입주까지는 뭐 못해도 한 6, 7년 이상은 남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게 되면 서울에서의 그 입주 물량 찾기가 생각보다 어렵다. 물론 서울은 3기 신도시가 입주한다 한들 서울의 문제는 서울에서 해결해야 돼요. 일부는 나갈 수 있지만 나는 서울에 살고 싶다는 주의가 또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서 빨리 향후 5년, 10년 안에 재건축, 재개발 통해서 빨리 여기서 물량을 입주를 빨리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3기 신도시 입주와 별개로 계속해서 서울의 입주 물량이 지난 10년간 재건축, 재개발 규제와 더불어서 계속 지체되고 해제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그 후폭풍을 만나는 타이밍이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시 이제 미분양으로 좀 돌아오면 수도권의 12,000가구라고 했잖아요. 서울, 인천, 경기는 사실 미분양에서는 자유로운 지역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미분양의 17%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또 시군구로 몇 면이 나눠보게 되면 서울이 이제 2,000가구를 넘었단 말이에요, 2월 달에. 근데 재밌는 게 절반이 강동구예요. 강동구에 무슨 물량이 포함되어 있냐면 둔촌주공 899가구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2월 말 데이터잖아요. 그 후로 일주일 후에 3월 8일 날 무순위 청약을 해서 완판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899가구니까 900가구를 빼야 돼요. 서울의 미분양에서. 그래서 서울의 미분양은 도로 1,000가구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인천도 이제 3,000가구 수준 정도 되는데 이 중에 뭐 그 인천의 중구라 하면은 그 인천의 연안부두와 영종도를 중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한 900가구 정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인천에서 우려되는 지역이 어디예요? 좀 전에 입주 물량이 많았던 분양 많이 했던 데가 연수구, 송도와 검단 신도시가 들어가는 서구잖아요. 여기는 미분양이 뭐 400가구, 200가구 정도 수준밖에 안 돼서 미분양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경기도로 가게 되면 경기도 전체는 이제 7,000가구 정도의 물량이 되는데 이 7,000가구만 7자만 놓고 보면 언뜻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건 경기도에 대한 사전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경기도는 인구가 얼마 정도 됩니까? 1,360만 명. 서울과 인천을 합쳐도 경기도보다 적습니다. 그 상태에서 7,000가구니까 인구 대비로 따지면 미약한 거죠. 자, 제일 많은 데가 이제 평택입니다. 평택이 이제 1,000가구, 1,100가구 남짓이라고 보시면 돼요. 양주시도 고정 1,000가구 정도, 안성도 1,000가구 정도. 나머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시군구까지 분석을 하면 수도권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서울로 돌아오게 되면 서울의 문제는 더더욱 미분양한 거는 상관관계가 없고 앞으로 분양할 물량조차도 몇 개가 없고 서울에서 미분양이 뭐 어떻게 돼서 시장에 뭐 침체 이런 얘기는 대구에 가서 아니면 어디 가서 포항에 가서 그 다음에 천안 아산 여기 가서 물어봐야 되고 거기가 3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소도시로 가야 돼요. 충북의 음성군이나 음성군이 이제 2,500가구 좀 넘고 군산이 2,500가구 그 옆에 있는 전주는 인구가 한 65만 정도 되는데 100가구 남짓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미분양들이 획일적으로 7만 5천 이 하나를 가지고 전체 시장에 접목을 해서 야, 이 미분양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숫자 하나에 눌릴 수 있잖아요. 이런 전국적인 데이터는 지역 상황을 분석할 때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방금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수도권에는 미분양 문제가 거의 없다. 더군다나 수도권에서는 이제 도심 물량 알짜들이 나오게 되면 앞서 언급한 강남의 재건축은 물량이 나와봤자 200가구도 안 되는 그 전후의 물량들밖에 안 나와요. 사실은. 물론 이제 반포중 일단지는 좀 더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미분양과 서울 수도권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미분양의 문제는 다시 정리하면 이제 지방의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대구, 포항, 천안, 아산, 그다음에 뭐 음성군, 군산시 뭐 요 정도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물론 이게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것 또 있기는 합니다만
이미 분양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늘어난다는 거예요. 좋아할 일은 아니죠, 사실은. 분양을 미루고 있으니까 그게 나중에는 또 입주 공백기로 나타날 수도 있는 우려가 있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이제 미분양과 시장의 상관관계예요. 그래서 너무 단편적으로 이걸 해석해서 대응을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좀 내 집 마련 전략과 더불어서 구사해야 된다. 그럼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대구에 가서 아파트를 사는 시기는 어디가 적절합니까? 지금 이 순간인 거죠. 아니 14,000가구가 널려 있으니까 가서 할인 분양도 하고 뭐 확장 비용 공짜 뭐 중도금 무이자 이런 걸 다 내걸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사면 이제 더 떨어지니까 몇 년간 그게 좀 기분 나쁠 수가 있잖아요, 좀. 아니 할인 분양을 해서 사면 뭐 10억에 분양을 했는데 이걸 분양가 할인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거에 이제 분양 할인이 최대 폭이 한 30% 정도 돼요. 그걸 원가 정도로 보는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10억짜리인데 7억에 8억에 사면 뭐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고민은 이제 기분양자가 고민인 거죠. 나는 10억에 샀는데 왜 옆에는 7, 8억에 사느냐. 이거 굉장히 진짜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리고 분양시장은 지금 이 순간의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양을 1년 전에 했으면 공사기간 3년이니까 2년 후에 입주하는 거잖아요. 그럼 2년 후에 시장인 거이기도 하죠. 아주 미래 가치가 좋은 데나 일정 부분 가격을 할인해서 이제 속칭 뭐 마이너스 P 이런 식으로 적절한 가격에 할인해서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이제 입주 시점에는 지금은 입주가 한꺼번에 몰려서 대구에서 36,000호가 입주하는데 2년 후에는 이게 한 10,000가구로 떨어지잖아요. 입주 물량 자체가. 그럼 올해가 입주가 피크예요. 대구의 주택시장 흐름은 주택 입주 물량을 가지고 이렇게 점을 찍어서 선형으로 그린 다음에 이거를 뒤집으면 가격선이 될 확률이 80%입니다. 여태까지 지난 20년간 대구시장 전망은 제가 80% 적중했어요. 대구는 지금 살 때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이 바닥이죠. 36,000가구 역대 최대 물량의 입주라고 했으니까 지금 제일 하락기잖아요. 이걸 이제 뒤집으면 자 이제 36,000가구는 점을 찍으면 맨 꼭대기잖아요. 이걸 뒤집어야죠. 가격은. 그러면 제일 꼭대기가 어떻게 제일 바닥으로 오는 거죠. 제일 저점. 지금이 매수 시기인 거죠. 서울 수도권 매수 시점 언제 보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출연해가지고 서울의 1차 판단 시기를 올해 연초라고 제가 작년에 출연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급매물이 해소되는 과정으로 이미 이제 지나갔죠. 물론 이때 발 빠른 분들이 산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금력도 있고 물론 이제 생애 채취자들도 꽤 많이 샀어요. 이 급매물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5억이 10억이 됐는데 10억을 추격 매수하기는 부담스러웠는데 이게 7, 8억으로 내려오면서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동안 미뤘던 사람들이. 그래서 매수 시기는 1차는 1, 2월이었는데 뭐 2차 매수 시기는 이제 하반기부터 가격이 어느 정도 보합이 된다고 하면 만약에 이 시기에 급매물이 나온다면 또 검토는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시장의 하락 변수 중에 마지막 확인이 안 된 게 경제 침체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은 수립한 상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된 상태라면 경제 침체가 와도 이게 또 끝까지 경제 침체는 아니잖아요. 침체되면 또 2, 3년이잖아요. 예. 나는 그 집에 가서 2, 3년을 실수요자라고 하면 살면서 지나가면 되는 시기로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급매물을 통해서 뭐 20, 30% 싸게 들어간다면 괜찮을 수 있는 상황으로 된다. 그것조차 어려운 분들은 당연히 확인해야 될 게 있죠. 지금 시장금리가 떨어지고 있는데 기준금리까지 하락하는가? 기준금리가 이제 동결됐다가 기준금리까지 하락하는가? 이거를 꼭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언급하는 대출규제 DSR이 40%가 풀리는가? 이 40%가 풀리는가? 또 확인해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제 침체가 어느 정도 얕을 것이냐 깊을 것이냐 이 부분까지도 내년에 확인을 해야죠. 이 정책금리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5월 페드가 5%에서 0.25를 더 올릴 거냐 동결할 거냐 요게 이제 관심사잖아요. 그런데 5.25로 올리게 되면 사실상 이게 제일 탑이다 이런 이제 예상들도 있잖아요. 금리는 아주 이상합니다. 뭐냐면 경제 침체가 우려되니까 또 금리를 내리는 거이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거이기도 하고요. 그런 금리가 내리면 우리도 그 기준금리를 따라 내릴 거다. 그게 이제 하반기 지켜봐야 될 내용이에요. 이미 시장 금리는 선제적으로 좀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주담대가 3%대 후반이 제일 하단이에요.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높으면 3%대 후반 4%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특례 보금자리론이 아니어도 일반 시중은행에서의 주담대도 이제 그 정도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시장 금리가 선제적으로 내려와 있고 기준 금리가 이제 따라 내리는 이런 맥락이 연출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아직까지 기준 금리는 이제 미국과 이거를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안 내리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가고자 하면
이제 이런 변수들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이건 확실한 신호인 거죠. 시장금리는 내렸는데 기준금리까지 따라 내리면 이건 확실한 신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상환에 대한 부담도 확연히 주는 이런 상황도 됩니다. 돌다리 두드리면서 가는 분들은 이걸 확인하고 매수에 나서야 하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 박 교수님 모시고 좋은 얘기 많이 나눠봤고요. 오늘은 이렇게 보내드리고 또 다음 기회에 모셔가지고 다른 얘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